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어저께는 하루 쉬었죠. 하루 쉬었더니 홍콩에서도 일이 벌어지고 미국서도 일이 벌어지고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그 사정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홍콩에 관계된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죠.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현재 홍콩은 중국과 구분되는 독자적 경제단위 이코노믹 엔터티로 분리되어 있는데, 즉 다시 말하자면 홍콩에서 나가는 무슨 상품 이런 거는 중국 그 상품으로 치부가 안 됩니다. 이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홍콩에 대한 중국의 조치를 보고 결정하겠다. 결국 이런 내용의 법안이고요. 이 법안의 이름은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제 10월 15일 날 한국 날짜로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도 통과가 무난하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 하원은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죠. 235대 199로 민주당 쪽에서 235석, 공화당 쪽에서 199석입니다. 즉, 이 미 하원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민주당이 미중 전쟁, 다시 말해서 미국 혹은 세계 시장이 중국과 거리를 벌리는 것, 유식한 영어로 말하자면 decoupling China, 즉 미국 민주당이 미중 전쟁에 합류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펠로시 하원 의장, 트럼프 탄핵하겠다고 설치고 있는 민주당 여자죠. 이 여성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억압 정책을 역성드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전체를 얻는다 해도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To those who want to take the repressive government's side in this discussion, I say to you, what does it profit a person if he gains the whole world and suffers the loss of his soul? 그러니까 미국이 좀 격조가 그래도 있어요. 이 트럼프를 막 쥐어패고 탄핵으로 몰고 간다 그러고 이런 국내 정치에 관해서는 형편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미중 전쟁의 문제에 딱 들어가니까 민주당이 드디어 합류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합류한 다음에 이제 어떤 모습이냐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이 법안 통과 후에 펠로시가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민주당이 미중 전쟁에 합류한 것을 미중 전쟁의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에 저희 이선본 초청에 의해서 트럼프의 젊은 이너서클 중에 한 명, 지금 나와서 트럼프 재선 캠프를 꾸리고 있는 매튜 모어스가 한국에 왔을 때 저랑 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만약에 말이야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다면 미중 전쟁이나 이런 중국에 대한 압박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매튜 모어스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내년 대선에서 만에 하나 트럼프가 안 되더라도 미중 전쟁, 물론 그 사람은 이제 미중 전쟁이란 말은 안 하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썼다고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중국과의 거리 벌리기, decoupling China. 이 미중 전쟁은 이미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미국의 국가 전략으로 확립됐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저기 설마 그러겠어? 트럼프 만에 하나라도 재선 안 되면 힘들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그 매튜 모어스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미중 전쟁에 거들고 나오면 이게 이제 대세로 굳어주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내년 말까지 트럼프의 일기 임기 말까지 가면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되더라도 이걸 못 뒤집습니다. 즉 앞으로 한국의 이 언론이라든지 정치하시는 분들은 미중 전쟁에 갈 때까지 간다. 미국이 중국을 세계 시장 혹은 미국과의 관계로부터 떼어내서 거리를 두고자 한다. 이러한 미국의 국가 전략이 계속 적용될 것이다. 앞으로도. 이 관점을 가지시고 지금 한반도의 운명을 고민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이 거의 별로 주목을 못 받아왔던 그런 입장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번에 이제 미 하원에서 이 법안, 즉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될 때까지의 수순을 보면
정말 살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무슨 무역 이거에 대해서 딜이 되는 둥 마는 둥 뭐 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국내 신문들을 보면 이번에 이제 그 딜이 조그맣게 되니까 10월 11일에 딜이 됐죠. 엊그저께 딜이 되니까 뭐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휴전 상태로. 근데 이게 휴전이 아닙니다. 이게 악화 유예입니다. 즉 에스컬레이션 되는 것을 뒤로 미룬 거예요. 내용이. 이게 뭐냐면은 중국이 선물을 갖다 바쳤어요. 옛날에 이제 그 강대국과 이제 그 전쟁을 강대국 사이에서 벌리면 지는 쪽이 우리 잠깐 숨 좀 돌립시다. 그리고 선물을 갖다 바치잖아요. 잠깐 숨 돌립시다 하고 선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바친 선물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500억 달러를 수입하겠다. 두 번째는 미국 금융기관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겠다. 이 두 개 선물을 얼른 갖다 바치고 그리고 잠깐 숨 돌립시다. 이런 거예요. 그 숨 돌리는 내용이 뭐냐. 미국이 10월 15일 우리 날짜로 10월 16일 오늘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살벌한 조치를 하나 취하기로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저는 이제 편의상 이걸 파트 1, 파트 2라고 합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그 물량이 전체 다 털어가지고 연간 한 5,500억 달러쯤 되는데 그 중에서 연간 2,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그 물량 그걸 파트 1이라고 부르고요. 한 무더기를.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량 이걸 파트 2라고 저는 편의상 부릅니다. 지금 미국이 어떻게 예고를 하고 있었냐면 10월 15일부터 파트 1에 현재 25%가 적용되고 있는데 수입 관세가 이걸 30%로 올리겠다. 그리고 12월 15일부터 파트 2 3천억 달러치에 대해서는 현재 10%가 적용되고 있는데 15%로 올리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이제 선물을 두 개 갖다 바쳤죠. 형님 그러지 마시고 잠깐 노여움 거두시고 저희가 농산물을 연 500억 달러를 수입을 하고 저희가 또 형님네 그 금융회사가 저희 시장에 들어와서 사업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시장을 좀 더 개방하겠습니다. 그러니 잠깐 노여움을 거두시옵소서 하고 이제 중국이 선물을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미국이 해준 건 뭐냐면 이번에 10월 15일부터 파트 1에 25%를 30%로 올리기로 한 것을 연기한 거예요. 즉 25% 계속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제조업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특정 국가 산물에 대해서 25% 계속 적용하면요. 시간 가면 결국 그 국가에서 생산되던 물량이 전부 다른 나라, 동남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데로 빠져나가 버려요. 멕시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25%를 관세를 물고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조업 평균 이익률이라는 게 1%, 2%, 3%인데 영업이익률이. 그럴 수가 없다고 이게. 그래서 그런데다가 12월 15일 날 3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거 10에서 15%로 올리는 거 파트 2. 이거는 요번 딜에 포함도 안 돼 있어요. 또 12월 15일 전에 또 갖다 바쳐야 돼요. 선물. 한마디로 이번에 이게 딜을 미니 딜 혹은 스몰 딜이라 그러는데 이거 혹은 스키니 딜이라 그래요. 이걸 그러니까 뭐 딜이라고 할 것도 없이 잠깐 숨 돌리게 해준 거예요. 근데 숨 돌리는 것도 기존에 있는 관세를 낮춰준 게 아니라 높이겠다는 계획을 유예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나마도 12월 15일 날 파트 2에 관해서는 유예한다는 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12월 15일 되면 또 그 전에 또 선물 갖다 또 바쳐야 돼요. 한마디로 무지하게 굴욕적인 딜입니다. 스티브 배넌의 말에 의하면 이번 딜이야말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협상 고지에 서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엊그저께 스티브 배넌이 얘기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즉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런 딜을 10월 11일 날 받아놓고 그리고 나흘 후에 10월 15일 날 그냥 중국 얼굴을 문질러 버린 거예요. 홍콩 법안으로. 그러니까 중국은 팔짝 뛰면서 이거는 중국을 침체시키기 위한 중국의 뒷다리를 잡기 위한 미국의 음모다.
라고 이제 논평을 냈어요. 미국 입장 그거 이런 거죠. 아주 살벌한 거예요. 아, 딜은 딜이고 홍콩은 홍콩이고 전혀 두 개 다른 문제야. 그런데 문제가 비슷할 수도 있어. 만약에 니들이 홍콩을 밟아? 아, 그럼 딜이고 뭐고 없고 그냥 우린 막 관세 막 내달리는 거야. 니들은 골로 갈 줄 알아, 그럴 땐. 지금 미국 시그널이 이거거든요. 자기 유리할 때는 딜은 딜, 홍콩은 홍콩이고 홍콩이 당하면은 딜과 홍콩이 같이 가고 이런 스탠스예요,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살벌한 거죠. 홍콩 자유시민들이 얼마나 힘을 받겠어요. 저는 이 중국에 대해서 반중적 입장을 가지는 자유시민들은 전폭적으로 미국과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저도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를 막 거의 뭐 이 상스런 무슨 장사치 막 이렇게 밟는 분들을 보면 이 양반들 눈에는 미중 전쟁이 눈에 안 보이나? 중국 무력화가 눈에 안 보이나? 중국이 무력화되면 결국 북한 해방이 다가온다는 진실이 눈에 안 보이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혹은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뭐냐? 이 양반들은 미중 밀월이 좋고 중국이 힘이 막강한 게 좋고 그 다음에 분단 구조가 유지되는 게 좋고 그러면서도 뭐 여기서 적당히 살아야 되니까 김일성 영생교 체제와 미국이 적당히 대립해 주는 게 좋고 말하고 닳도록 거길 문질러 버리는 게 아니고 그게 이른바 우파 이른바 보수의 뭐 이름께 하나 있다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야 저거 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홍콩 사람들이 그 미 하원의 법안 통과 요구 시위를 엊그저께 격렬하게 벌였죠. 꽤. 이때 이제 성조기를 막 흔들고 그 다음에 미국을 자유의 수호자 Protector of Freedom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미국을 세계 질서 지킴이 Regulator of World Order라고 불렀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 홍콩 자유시민들은 한국의 무늬만 우파 무늬만 보수와 달리 트럼프의 미중 전쟁 즉 중국과의 거리 벌리기 즉 디카플링 차이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그 사람들 시위할 때 우리 태극기 시위 정말 연상하게 해요. 우리 태극기 시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트럼프에 대한 탄핵에 그게 잘못됐다 참여해라 라는 주장과 함께 트럼프와 미국의 그 미중 전쟁에 대한 전폭적 시위를 하잖아요. 전폭적 지지를 하잖아요. 이게 홍콩 지금 시위 장면이에요. 이게 홍콩 시위 장면입니다. 성조기 흔드는 거 보세요. 저 애절하게 성조기 머리에 붙이고서 저 시위 참여하는 거 보세요. 사람들 시위 물결에 성조기 다 들고 가는 거 보세요. 저게 주동자도 없는 시위예요. 홍콩은. 주동자가 없어요. 게릴라성 시위라고 해요. 저기는. 저렇게 성조기 흔들면서 시위한다고. 저게 뭐냐. 트럼프와 미국의 그 미중 전쟁에 관한 정책. 트럼프와 미국의 중국과의 거리 벌리기. 디카플링 전략에 관한 지지. 이런 거를 그 말하자면 전폭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맞다. 이게 미국이 진짜 해야 될 일이었어. 이제 미국이 힘 잡았으니까 이제 중국 공기 잡기 싫으면 좀 망가뜨리고 그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유시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좀 영향력이 있는 이른바 우파 이른바 보수 유튜버들 또 논객들 또 조중동 또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시고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 물결에 올라타세요. 왜 이 물결을 두고 상스런 뭐 트럼프 뭐 장사치 트럼프 뭐 구역질 나는 트럼프 이런 식으로 하는지 나는 전부 이거 뭐 오바마 힐러리 꼬붕들이냐 뭐 이렇게 아니면 NYT 워싱턴 포스트 CNN 꼬붕들이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가면 이제 김정은이 공포에 질리게 되죠. 왜냐하면 김정은은 중국이 무력화 되는 것이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중국이 무력화된다는 건 저는 뭐 어떻게 정의하냐. 북한 급변사태 발생 경우에 중국의 개의지가 없어지는 상태. 이걸 무력화 상태라고 저는 부릅니다. 우리한테는 그게 무력화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사단이 벌어지거나 혹은 김정은이 초치를 하거나 혹은 김정은이 잡아 죽인 쿠데타 세력이 초치해서 미군이 이끄는 다국적군이
북한에 전면적으로 진입해서 북한을 전면적으로 접수할 때 중국이 야 그거 내 나와버려 하면서 수십만 군대가 밀고 들어오는 그런 일을 쳐버리지 못하도록 된 상태. 그런 개의지가 없어진 상태. 그게 무력화 상태거든요. 자, 아까 보셨지만 안에 지금 10월 15일로 되어 있는 그 현행 25, 그러니까 파트 1, 2,500불에 대해서 현행 25%를 30%로 올리고자 하는 10월 15일 조치를 잠깐 밀어주세요, 형님. 잠깐 밀어주세요. 제가 500억 달러 바치겠고요. 농산물 수입. 그 다음에 제가 형님네 그 금융회사 들어와서 저희 중국 안에서 장사하실 때 편히 다 봐드릴게요. 이러면서 납작 엎드렸단 말이에요. 11일 날. 그 엎드린 뒤통수를 발로 눌러 밟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홍콩 법안이 15일 날 통과된 홍콩 법안은 이거 보면서 거기에 중국이 저항을 못하는 걸 볼 때 김정은은 눈앞이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저 눈앞이 깜깜하면요. 이 공포는 특히 저런 종류의 그 극악무도한 독재 체제일수록 권력층이 공포를 느끼면 밑에까지 쫙 전염이 돼요. 그럼 전염이 되면 저런 그 부하들 불러내 갖고 멀쩡한 부하들 불러내서 달러 뺏겠다고 해서 총살하고 자기 이복형 암살하고 이런 극악무도한 체제일수록 그 주변부 권력 핵심 주변부가 야 우리 이거 망할 것 같은데 라고 공포에 질리게 되면 저런 체제일수록 공포에 질린 부하만큼 위험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요번에 저 사건이 터진 겁니다. 축구 경기에 중계도 안 해. 사람도 없어. 왜냐? 경기장에 사람을 모으면요. 생업이 교란돼요. 가뜩이나 이 평양의 상류층에 지금 살기가 팍팍한데 그 사람들의 생업을 교란시키면 앉아서 웅성거리면서 아, 댁은 어때요? 요새 살림 좀 돌아갑니까? 아 힘들어 죽겠어요. 뭐 세상이 이래요. 이러면서 거기는 억압적 사회. 말 한번 삐끗하면 끌려나가서 총살당하는 사회니까 그걸 돌려서 표현하는데 20년심으로 다 알아듣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기 충청도 말 좀 아는 사람은 충청도 말에 어감 잘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저기 뭐야 그 뭐 천안에 시장에 여름에 수박을 사러 갔는데 수박 이거 얼마예요? 한 통에 5,000원이에요. 할머니가 그러시면 아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일없슈? 일없슈. 그 세음절이 충청도 사람들이 일없슈라 그럴 때 그게 무슨 뜻인지 그래 그거 이제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아 좀 깎아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냥 길바닥에 깨고 말지요. 너 왜 내가 일없다고 하는데 자꾸 나한테 귀찮게 말 붙이냐. 너 그렇게 흥정하려고 들면 내가 너한테 그 가격 파느니 길바닥에 수박 던져서 깨고 말겠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게 한국어는 어감의 언어거든요. 꼬투리는 못 잡는데 그 어감으로 서로 통할 건 다 통한다고요. 그렇게 대중소요가 가능해진다고요, 저게. 그러면서 눈빛을 통해서 반항의지가 교환돼요. 이러니 사람을 못 모으죠. 사람을 못 모으니까 텅텅 빈 경기장을 중계할 수가 없으니까 중계를 안 하죠. 그러니까 FIFA는 야 축구 경기가 정치 이벤트냐?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관중을 안 모아?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중계도 안 해? 너희는 축구 경기를 정치에 완전히 하위로 뒀어. 임마 너희들은 강퇴야.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FIFA가. 저 FIFA가 이번에 저 조치 좀 취할 거예요. 왜냐면 비자르, 스트레인지 뭐 이런 얘기하나. 비자르는 스트레인지보다 더 강력한 단어인데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말 그 뭐 어디 이상한 행성에 와서 본 이상한 풍경. 그 비자르라 그러거든요. 지금 논평에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이때까지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모든 스포츠 경기 중에 가장 이상한 광경이다. 저 약간 소름 끼치잖아요. 이 김정은이 공포에 질린 거 어디서도 나오냐. 느닷없이 김정은이 백두산에서 말 달리는 사진을 막 풀어요. 이건 저기 또 말 달리는 데 타 있는 건 저건 약간 합성같이 보이는데 지금
이게 백두산이 거기는 밀영 성지 아닙니까? 그래서 김정일, 그러니까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같은 경우에 백두산 밀영에서 태어났다고 역사를 조작하잖아요. 실제로는 소련군 88여단 군부대 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김정일이 어렸을 때 한국말을 잘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돌봐주는 사람들이 다 소련말하고 돌아다니니까, 러시아말하고 돌아다니니까 김정일이 어렸을 때 한국말을 잘 못했다고 증언들이 나오거든요. 소련군 88 국제여단에 드나들던 이제 그 흑룡강성 뭐 이런 데 있는 그 조선족 이제 공산당원, 고위 공산당원의 뭐 부인, 뭐 할머니죠. 지금 이제 살아계시니까 거의 이제 별세를 했거나 이런 분들이 증언한 내용 보면 김정일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두세 살 때, 네 살 때까지인가 거기 살았으니까 이 한국말을 잘 못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럼에도 이제 저희들은 역사를 저걸 백두산이 밀영 성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문재인이랑 저 강경화가 그 저기 같이 올라가서 사진 찍은 거, 그거는 굉장히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건 그냥 관광이 아니에요. 그 성지를 성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또 하려면 강경화는 제대로 했어야 되고, 강경화 이상한 야시시한 그 기지바지에다가 야시시한 저 라이반 끼고 가서 이렇게 폼 잡고 잠바떼기 입고, 아 성지를 순례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고 강 장관. 아니면 가지 말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황당한 짓 한 거예요 그때. 아무튼 간에 저런 사진이 왜 갑자기 나가냐고. 저 사진 나가면서 이제 코멘트가 뭐냐면, 외국이 우리를 목졸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이 고통을 받다 못해서 인민이 외국에 대한, 미국에 대한 아주 그 극도의 분노를 가지게 됐다. 뭐 이런 그 얘기를 엮어가지고 저 사진이랑 해서 이제 안에다 풀어 먹었다고요. 어느 정도 겁이 나면 저런 사진까지 이제 팔아먹냐고. 저희 같으면 저 뭐 거의 그 저기 그 요새는 존재하지도 않는, 정말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송강호가 나왔던 제가 끔찍이 싫어하는 그 송강호가 나온 그 효자동 이발사 뭐 이런 저기 뭐야 저 어렸을 때 이제 이발소 가면은 그 이렇게 바가지로 물 떠가지고 이렇게 그 꼭지에서 저기 뭐죠, 그 바가지가 아니죠, 조그만 중형 그 조리라 그러는데 그 뭐라 그러나, 화분에 물 주는 거, 조리하면 일본 말일 거고, 그거로 물을 떠서 이제 그걸로 머리를 씻겨주죠. 그러면 이제 물 뜨는데 그 안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두부가 또 한 모 들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 냉장고가 없을 때니까 두부를 사면 비교적 찬 데가 그 이발소에서는 그 물통인 거라, 그 물통 속에 두부 한번 넣어놓고 거기서 물 떠갖고 이제 머리 씻겨주고, 그다음에 어린애 가면 이제 그때는 어린애 의자가 없으니까 널빤지가 이제 하나 있어요. 송판이 요만한 길이에 요만한 폭에. 그러면 그 널빤지를 이제 어른들 앉는 그 이발소 그 의자에 이제 그 팔걸이에다 걸치죠. 그래 놓고 어린애들이 이제 저같이 이제 조그만 때 코 흘리겠다 가면 그 널빤지 위에 앉히죠. 그래야 이제 앉은 키가 높아지니까 이발을 할 수 있죠. 그런 분위기의 이발소. 그리고 이제 그 진공관 라디오에서 혹은 아주 싸구려 트랜지스터 라디오에서 이제 그 봉짝 계속 나오는 그런 이발소에 걸리는 싸구려 그림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저게.